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7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 영장 기각 사유 원본을 읽어보면 이번 사안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법원은 이미 영장 기각 사유에서 조국 씨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아주 이례적으로 100%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번 영장 실질 심사가 본원 판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영장 기각 사유만으로도 이 조국 씨는 100% 유죄, 즉 직권 남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매우 잘된 수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범여권 차원에서 무슨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읽어드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소명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법원이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한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원은 조국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원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 이것 자체가 조국의 직권 남용이다라고 아예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씨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아주 국가 기능의 공적인 행사를 저해한 이런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 판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그대로 100% 유죄 결과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권덕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읽은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죄질이 나쁘고 혐의가 완전히 인정된다고 단정적으로 쓴 기각 사유는 처음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서 조국 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공인받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은 더 이상 명분을 갖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조국 씨 측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죄수 감찰 중단을 시키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이 있었느냐? 네, 조국 씨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탁이 이번 감찰 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조국 씨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보강할 여지가 있겠죠.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을 무마시키도록 과연 친문 인사 중에 누가 청탁을 했는가?
그것이 이번 감찰 중단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서 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자, 영장 기각 사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든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정경심 씨를 가리키죠. 정경심이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 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두 개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또 하나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기각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첫 번째 권덕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인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조국 씨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이런 피의자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조국 씨는 자신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박형철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이 협의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굉장히 유도하듯이 박형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형철 씨는 그것은 저의 기억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이것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뭔가 3명의 공동 어떤 판단 하에 이렇게 감찰 중단한 것 아니었느냐라고 뭔가 회유하고 뭔가 같이 말을 맞추자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 이런 결정,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그리고 정경심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점, 이런 점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책임도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커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더 엄중하게 내려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라는 것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이죠. 조국 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거의 다 인정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왜 구속을 시켰고 왜 2년 6개월이나 법원은 선고를 했을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도 아니고 직무유기 혐의였습니다. 즉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어떤 비위 사실을 알고도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서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씨
직권 남용 혐의는 더 사실 양형 기준을 보면 직무유기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것은 이 기각 자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조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씨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취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5억 원대의 자산가인 조국 씨가 생계 문제를 이유로 이렇게 법원 측에 적극 항변했다라는 것은 참 보기 민망한 장면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할지라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다 소명됐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아주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불공정한 결론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뭔가 위축되거나 차질을 빚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영장 재청구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찰 무마에 과연 누가 연루되었는가? 어떤 윗선이 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여기에 보강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김경수, 천경득, 백원우 등 소위 말하는 친문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편하게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좋아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